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하신 내용은 채팅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끝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화면도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저 이제 보고 저한테 뭐 말씀하고 싶으시면 뭐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도 되고, 저기 줌에 이제 손 드는 기능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체 내용은 끝에 채팅으로 질문 주신 내용 끝에 채팅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박앤코의 손정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고요. 오늘은 에이지드 케어 워커들에 대한 이민정보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 5일에 발표된 에이지드 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법무법인 박앤코는 2011년에 설립되어서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전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오고 있는 호주 법무법인입니다. 개인상해, 이민법, 고용법, 민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량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의 사건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손정현입니다. 저는 카이스트를 나왔고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호주에서 법대를 나와서 이제 퀸즐랜드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전문 분야는 각종 비자 신청, 기술 심사, 그리고 각종 이민 사건, AAT 재심 등 어려운 이민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을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관련한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왜 생겨났고, 무슨 직업군이 가능하고, TSS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신청자가 갖춰야 되는 자격 요건들, 그리고 ENS를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는 경로, 그리고 이것이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인플로이어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들, 그리고 누가 적합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주의해야 할 점이죠. 그리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인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에이지케어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게 5월 5일 날 진짜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놨듯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라는 단어, 이거 자체를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노동 인력이 부족한 산업계냐 혹은 특정 지역, 그러니까 리모트한 지역이죠. 그런 지역의 요구에 맞춰서 특수한 조건을 갖춘 스킬드 아큐페이션을 가진 지원자들 위해서 인플로이어와 호주 내무부 이민성 사이의 노동에 관한 어그리먼트입니다. 이 특수한 조건인 건이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주권 직업군이라고 불리는 LMTSSL 직업군 또는 그것보다는 조금 주권 가는데 어렵지만 어쨌든 길이 열려있는 STSOL 직업군이 아닌 직업군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이 주로 잘 아시는 셰프, 뭐 카펜터, 뭐 모터 미케닉 이런 직업군이 LMTSSL에 해당하는 현장 기술직 직업군이 되겠죠. 그것이 아닌 직업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생겨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영주권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사람들이 이 직업군에 들어오도록 하는 요인이 되겠죠. 또는 이 직업군이 맞더라도 나의 영어 급여 조건들이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약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협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티컬처 인더스트리 어그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농장에서 하는 건데요. 팜 퍼실러티 슈퍼바이저라는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팜에서 어떤 사용하는 기계를 다루는 그런 직업군인데요. 이것은
이민 기술 직업군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그리먼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도 요건을 맞추면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다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노스 퀸즐랜드 다마 직업군을 이용에 들어있는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나이가 47세이신 케언즈에 사는 투어 가이드 이런 분들도 요건을 맞추면은 그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린 거죠. 이런 특정 직업군이나 특정 아주 리모트한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영주권으로 가는 길이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것. 이것은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에이지드 케어 인더스트리에도 이런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5월 5일 날 일어났다는 거죠. 자, 왜 생겼나? 에이지드 케어 로열 커미션이라고 호주 특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나온 게 호주 에이지드 케어 시스템은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같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세계 평균 이하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인력 부족이다. 그래서 2021년에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2030년까지 매년 17,000명 가량의 이런 직업군의 인력이 에이지드 케어 분야에 필요하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에이지드 케어 분야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레커멘데이션이 나왔는데 그것 중에 뭐 임금을 많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 신기술 도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해야 되고 그중에 이민과 관련된 내용 그 레커멘데이션 이거죠. Dedicated Migration Pass를 제공해야 된다. High Quality Motivated Migrant Worker들을 이 섹터로 그 유인하기 위해서 지금 워커 쇼티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민 그 마이그런트 워커까지 다 끌어모아야 이 섹터의 워커 쇼티지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왔고 이것을 5월 5일에 나온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황은 5월 5일 발표 당일에 호주 변호사 박창민 유튜브로 저랑 박창민 변호사님이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5월 15일에 최초의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진행됐습니다. 커틴 헤리티지 리빙이라는 에이지드 케어 센터가 이 퍼스에 있는데 여기서 처음 시작을 했고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는 퍼스트 에이지드 케어 서비스 프로바이더다라고 막 자랑을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 지원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많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거 이대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진행해라. 이런 내용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비자인가? 이 비자는 결국은 482 TSS 비자의 일종입니다. 여러분이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가서 보시는 482 TSS 비자, 고용주 스폰서 비자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TSS라고 되어 있고 숏텀 스트림, 미디엄 스트림, 그리고 제일 밑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용 482 TSS 비자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482 TSS 비자에 갖춰야 되는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즉 고용인의 노미네이션과 피고용인, 즉 비자 신청자의 비자 애플리케이션 양쪽이 둘 다 성공해야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보통 맥스 4년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보기에는 3년짜리를 신청하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신청 가능 직업군 다 아시겠지만 Nursing Support Worker 이거 Assistance in Nursing이죠. 그래서 여기 ANZ 코드가 있고 그 다음 퍼스널 케어 어시스턴트 이렇게 ANS코 코드가 있습니다. ANS코 코드는 직업군 코드로서 여러분의 모든 직업이 호주 안에서의 모든 직업이 이 코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aged or disabled worker 이두 케어러 이 두 직종은 ANS코 코드가 같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aged 케어러, disabled 케어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종이 본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에 해당되는 직종입니다.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이 직종에 대한 스킬즈 어세스먼트 기관을 뜻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 이 비자 신청자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인플로이어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비자 신청자는 해당 학과 33 이상을 받은 사람, 해당 학과를 하면 예를 들어서 33 Individual Support Aging, 33 in Health Service Assistance 등, 그리고 제가 모르는 해당 학과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이 33 이상을 가진 사람이면 됩니다. 별도 경력 조건이 없어요. 이게 제일 여러분이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해외 학위가 있거나 인접 유사학과에 33 이상이 있거나 30 없이 해당 직업군 풀타임 환산으로 해서 1년 이상 워크 익스피리언스. 풀타임 환산이란 건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반만 일했다. 그러면 2년 경력을 합쳐서 1년으로 인정해 준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스킬즈 어세스먼트,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기관들에서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받고 그것을 패스해야 이제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 경우는 요건을 맞추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스킬즈 어세스먼트 패스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스킬즈 어세스먼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양쪽 기관 홈페이지입니다. ACWA와 NMAC이죠. 양쪽 기관 홈페이지에 ACWA는 이 페이지는 under construction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NMAC은 6월 달 중순 되면은 정확하게 여기다 필요한 리퀘어먼트를 넣고 우리가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5월 5일 날 시작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쪽 홈페이지를 꼭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럼 비자 신청자 영어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SS 비자 신청 시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비자죠. TSS 비자. TSS 레이버 어그리먼트 비자 시에는 IELTS 기준으로 물론 PT 등 다 가능합니다. 오버올 5 면서 미니멈으로 스피킹 5, 리스닝 5, 리딩 4.5, 라이팅 4.5 이 점수를 맞춰야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단 다문화 에이지드 케어 센터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한국말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국 노인 전용 에이지드 케어 센터가 되겠죠. 이런 데 취직하실 경우에는 IELTS 기준 오버올 4.5면 됩니다. 미니멈 기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TSS 비자 신청할 때 필요한 영어 조건이고요. 이후 2년 후에 TSS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 비자를 2년 근무하고 ENS 영주권 레이버 어그리먼트 비자 신청 시에는 IELTS 기준 물론 PT 다 됩니다. 오버올 5.5가 필요하고 미니멈 기준은 없습니다. 비자 신청사의 웨이지 요건입니다. 51,222불과 시장 평균 임금, 에버리지 마켓 셀러 레이트 둘 중에 높은 쪽을 준다라는 컨트랙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회사의 동일 포지션에 동일한 일을 하는 기존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보다 더 적게 주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이민자라고 차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기존 직원이 동일한 포지션에 있다면 그 직원보다 같거나 높은 임금을 줘야 됩니다. 물론 33를 바로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 직원보다 경력이 딸려서 이 사람은 동일 직종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겠죠. 중요한 점은 7월 1일부터 적용이 된 T-SMIT 7만 불이죠. TSS 비자 7만 불, T-SMIT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서 돈을 적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어쨌든 직장을 구하기는 쉬워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영주권으로 가는 경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자는 TSS 48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비자입니다. 에이지드 케어 섹터의 세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말이죠. 고용주가 그것에 대해서 TSS 비자 노미네이션을 신청하고
여러분 그 비자 신청자가 비자를 신청하고 요거 두 개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노미네이션이 조금 먼저 이루어지고 비자 신청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겠죠. 이것은 수개월 후에 승인이 됐을 경우 수개월 후에 승인이 될 겁니다. 현재 프라이어티 프로세싱을 하겠다고 예고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은 1, 2개월로 굉장히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지금 프라이어티 프로세싱하는 다른 TSS 비자의 경우에 한 달 안에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굉장히 짧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TSS 48이 네이버 어그리먼트 비자 승인 후에 2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 같은 직장에서 ENS 레이버 어그리먼트 비자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신청 후 수개월 후에 ENS 영주권 비자가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가 아니라 2년 후의 상황이고 현재는 예상이 불가능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빨리 내줄 수도 있고 늦게 내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의 그 취지에 맞는 것이냐 그거는 좀 그때 가서 봐야 되겠죠. 예. 자, 기존하고 무엇이 다른가? 의외로 기존의 레이버 어그리먼트하고 크게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잘 해보면. 자, 일반 TSS 쇼텀보다는 당연히 유리한 게 많죠. 경력이 비자 승인 시에 원래는 2년이 필요한데 이 에이지드 케어 어그리먼트는 0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영어는 일반 TSS 미디엄 롱텀 아니고 숏텀 경우에요. 숏텀일 때 오버월5에 이치 4.5가 필요한데 여긴 더 높습니다. 오버월5에 리스닝하고 스피킹이 5가 필요해요.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 레이즈 케어 워커의 클라이언트 분들하고 인터랙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어 조건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리스닝과 스피킹에 대해서. 그리고 임금 조건, T-스밋 7만 불을 이제 7월 1일부터 맞춰야 되겠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S면 5만 또는 5만 2,225보다 높은 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나이 조건은 만 45세로 동일합니다. 이것을 노트를 보면서 비교해보죠. 물론 일반 TSS보다는 경력이 필요 없으니까 유리한데 경력이 필요 없는 레이버 어그리먼트 TSS는 다른 레이버 어그리먼트 있습니다. 호티컬처 같은 농장 쪽 레이버 어그리먼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지금 컨세션이 아니죠. 더 올라갔죠.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티스밋보다 그 작게 돈을 받아도 되는 컨세션은 다마나 호티컬처 같은 인더스트리 레이버 어그리먼트 있는데 5만 천까지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보통 6만 정도에서 됩니다. 보통 90% 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여기는 에이지드 케어에는 나이 컨세션이 없어요. 이후 영주권 신청 시에 지금 TSS 비자 신청 시는 나이 제한이 없는데 여러분은 이후 영주권 신청 시 나이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는 영주권 나이 컨세션이 없으므로 45세 이전에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나이가 많은 시청자는 여기로 오지 마시고 다마로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모트한 지역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퀸즐랜드 같으면 최소한 타운스빌보다 북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자 신청자가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에이지 케어 프로바이더, 인플로이어가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직접 아셔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여러분이 인플로이어를 설득할 때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 이미 있는 직장에 가실 때는 이 내용을 안 보셔도 되겠죠. 그거는 인플로이어가 미리 해놨기 때문에. 자, 인플로이어는 각 직종별 내셔널 유니언과 협약, 즉 MOU를 맺어야 한다. 메모랜드 오브 언더스탠딩이라고 부르죠. 널싱 앤 미드와이퍼 페더레이션이라든가 이 직종별로 요 유니언들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협약이 그 인플로이어한테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유니언들의 MOU는 인플로이어의 컨선인데 인플로이한테는 웰페어가 되겠죠. 왜냐? 기존 업계의 근로 조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업계에 들어오는 필요 요건을 낮춰서 인력 유입을 유인하고 그다음에 유니언들이 이 회사의 업장에 적극적인 관여를 하게 해서
근로조건, 업무환경, 노사관계 향상을 추구하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이 업계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유니언의 MOU에 들어있는 조건이 영세한 에이지케어 프로바이더가 넘어야 될 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못 맺으니까 TSS 비자 홀더를 못 받아서 인력 부족이 지속될 거고 경쟁력이 저하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에이지케어 프로바이더라면 이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을 구할 때 이 에이지케어 프로바이더가 규모나 재정 상황 같은 것이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인가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유니언의 MOU의 상세 조건의 사례들입니다. 이거는 퍼블리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기자가 취재를 해서 이렇게 알아낸 거를 제가 지금 어디서 좀 가져왔습니다. 신문기사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유니언의 델리게이트한테 1년에 유니언 트레이닝을 참가하기 하기 위해서 페이드 리브를 10개를 줘야 된다. 이거를 사인을 안 하면은 MOU를 맺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니언들이 이 마이그레이션 워커가 처음에 이 업장에 와서 일을 시작할 때 인덕션을 2시간을 유니언 측에서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 왔을 때 감사합니다. 새로 워커들이 왔을 때 유니언 측에서 여러분의 권리는 뭐고 이렇게 교육을 해줄 거라는 거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2번 모든 워커들한테 내셔널 유니언에서 와서 미팅을 갖는 거를 허락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유니언이 사인을 해줘서 이 MOU를 맺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유니언들이 이 인플로이 업장에 와서 이제 고용 조건이라든가 노동 조건에 대해서 인플로이어 입장에서 간섭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테고 인플로이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유니언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에는 없던 거니까 인플로이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플로이어하고 상의를 하실 때 이 부분 MOU를 맺어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버 마켓 테스팅은 원래는 이 잡이 비었다라는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를 하는 것 대신에 현재 로컬 스태프들한테 연장 시간 이 풀로 이게 76시간 포트나잇이면은 38시간 일주일이니까 풀타임이잖아요. 풀타임 오퍼를 먼저 다 해서 오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을 TSS 비자로 인플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를 제공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이런 네이버 마켓 테스팅이 변형된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약하자면 유니언이 업장에 들어온다. 그리고 들어와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거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 테스팅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계속 존재할 거다. 그래서 어떤 인플로이어들은 이것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기본적으로 TSS 노미네이션에 필요한 인플로이어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다른 TSS 비자에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포지션은 실제로 필요한 풀타임 일자리여야 되고요. 비자를 주려고 억지로 혹은 거짓으로 만들어낸 일자리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실제로 필요한 일자리여야 되고요.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본인 가족 친척 등의 비자 신청 시에는 진짜 그 회사를 위해서 그 위치에 그 사람을 뽑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르치고 임성을 설득해야 된다. 그래서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이나 친척을 TSS 비자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비자 신청자에게 웨이지를 문제없이 줄 수 있는 파이낸셜 커패시티가 회사에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것하고 연결되는 거죠. 돈을 우리가 못 버는데 사람을 뽑겠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그 자리를 왜 필요한데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이면서.
요거 두 개는 다 연결돼 있는데요. 그리고 기타 내무부 이민서, ATO 페어워크 등에서 생션을 맞은 적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너무 옛날이고 이 일하고는 상관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원래 TSS 비자 신청에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누가 이 비자를 한데 적합한가? 이건 그냥 제 의견인데요. 기존의 영주권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이 굳이 코스를 바꿔가면서 이 길을 탈 필요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큰 메리트는 없어요. 영주권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다면. 근데 뭐 배철러인데 너무 길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거고요. 영주권 관련 없는 학과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한 번쯤 고뇌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적합한 사람은 지금 기술심사도 영어 점수로 바로 도전을 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배철러 오브 널싱을 마쳤거나 마쳐가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레지스터드 널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기술심사를 받고 AIN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이게 AIN이거든요. 이걸 하고 이 길로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 점수가 모자라는 호주에서 널싱을 RN을 할 계획이 없는 당분간 없는 한국 간호사 이런 분들은 한국 그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기술심사를 받고 영어 점수를 갖춰서 이 길로 들어오시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 이런 분들은 기존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길로 들어오시기 되게 쉬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이 든 분들 그리고 디서빌리티가 있는 분들을 많이 상대를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주의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주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는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는 다마나 사구사 등을 먼저 고려하셔야 됩니다. 사구사는 사구사 비자 신청 때까지 45세면 되고요. 사구사 받고 나서 나중에 191 영주권 비자 신청할 때 그때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구사 나이 제한이 걸린 경우는 이런 비자들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경력 없이 서티만으로 TSS 비자를 시작할 수 있는 직업군은 꼭 에이즈드 케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레이버 오그먼트, 농장에도 있고요. 예, 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적성에 맞는 그런 비자를 좀 더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TSS 비자도 2년 후 ENS 신청 가능하게 바뀔 예정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ENS TRT 생각하시면은 보통 TRT는 ENS 받고 나서 TSS 받고 나서 3년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요. 현재는. 그런데 그걸 2년으로 줄여주겠다. 이 내용은 이미 발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직 법적으로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이지드 케어 밖에 길이 없는 분 외에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길은 왜 길이에요? 이 길로 들어섰을 경우에 TSS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한 직장 2년 근무, 그 같은 직장에서 ENS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해주는 것 이외의 경로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많이 알고 계시는 영주권학과 TSS, 영주권학과 셰프, 타일러, 카펜터 혹은 뭐 배철러는 또 다른 얘기고요. 이런 현장 기술직 여러 가지 또 더 있죠. 모터 메케닉도 있고 영주권학과 현장 기술직들은 TSS 한 다음에 ENS TRT를 할 수도 있고 TSS 한 다음에 뭐 기술심사에서 ENS 다이렉트 엔트리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TSS 안 하고 졸업비자 동안에 기술이민 189, 190, 491 점수 맞춰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91 비자는 받고 신청하고 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거든요. 뭘 해도 돼요. 뭘 해서 돈을 벌어서 어쨌든 사는 지역만 맞추고 일하는 지역만 맞추고 돈 버는 거 그 숫자만 맞추면 191 영주 비자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분 외에는 굳이 이 길로 들어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에이즈 케어가 굉장히 본인의 적성에 맞고 잘 해오신 분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에이지드 케어 인더스트리에 맞는 사람인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존의 사회복지 에이지드 케어 인더스트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냥 무작정 빨리 준다니까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특수한 부장입니다. 앞에 영어 컨세션이 있으니까 좋겠지라고 했는데 그 호주 노인분들 영어에 대응해서 그 인터랙션 해야 되겠죠. 그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 에이지드 케어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디세이블드 케어 일 자체. 그래서 당연히 현재 있는 분들이 그 업계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일들이 이 업계에 새로 들어가는 분들에게 주어지겠죠. 본인이 거기 들어가서 아예 안 되겠어 이러고 나오면은 비자가 어떻게 될 건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미리 맺은 프로바이더들로 구직 쏠림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나올 쯤에 어떻게 될까?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 구직 그 전체적으로 인더스트리 자체가 사람이 부족한 건 맞기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실 수는 있을 텐데 일자리의 질에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네. 자, 이것을 하고 나면 이 33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6개월짜리, 9개월짜리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 딱 학생비자를 땄을 때는 그 단기간 과정이기 때문에 졸업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485 졸업비자는 기본적으로 2개 학년에 관련 학력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요새 뭐 6주짜리 코스를 제공해서 33를 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그 성적표를 들고 에이지드 케어 기관에 찾아갔을 때, 나 당신 자격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줄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33를 따는 과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리짓한 과정을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33, 이 분야에, 뭐랄까, 노하우가 있는 그런 학교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각종 학교들이 33 에이지드 케어 과정을 막 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 노하우가 없는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나왔을 때 내가 제대로 된 준비된 에이지드 케어 워커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3를 따고 나서 그 학생 비자는 끝나가는데 직장을 못 구했어요. 그때는 탈출 플랜이 필요하겠죠. 34를 간다든가 다른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든가 뭔가 다음 비자에 대한 그런 플랜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자가 길게 있어. 예를 들어서 코비드 비자를 길게 가지고 계신 분이 이 앞 6개월 동안에 33를 따버리겠다. 그거는 말이 돼요. 끝나고 나서도 내 비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코비드 비자는 학생을 하는 거를 막진 않아요. 근데 일을 하고는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TS 비자가 원래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TSS 비자는 2년 후 인플로이의 ENS 노미네이션을 해주는 건 인플로이의 의무가 아닙니다.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다른 인플로이어를 찾아서 가셔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보셨을 겁니다. 또 인플로이어가 폐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물론 언페어 디스미설을 하면 안 되지만은 해고 가능성도 언제나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그나마 비즈니스가 그냥 매매가 됐을 경우 인플로이 에이비언이 바뀌더라도 업장의 형태가 동일하면 TSS 고용이 지속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100% 확정은 아니고요. 비즈니스 매매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사장님만 바뀌고 ABM만 바뀌었을 때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TSS 비자 이직 가능 기간 60일입니다. 현재 60일 안에 이직 노미네이션이 나오고 이직을 하셔야 비자 컨디션 위반이 아닙니다. 이거를 180일로 늘릴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ENS를 위한 TSS 근무 2년은 이직한 날부터 리셋돼서 다시 카운트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겠죠. TSS 동안에 일했고 TSS 끝나고 ENS 하는
그 신청해 놓고 일했지. 그러면 난 ENS 영주권 승인만 나오면 그만둘 거야.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ENS 그 신청서에 보면 나는 여기서 2년 동안 일할 의향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거기다 yes를 합니다. intention에 대해서 yes를 해요. 그런데 비자가 나오고 다음날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 intention이 비자가 나오기 전날까지 중에 비자가 나오기 전날에 인텐션이 아니었다는 뜻이 되죠. 인텐션이 아니었으면 그 체인지 오브 서컴스텐스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밝혔으니까 결국은 비자 신청서에 거짓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자 캔슬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바로 다음 날이 아니라 한 몇 달 지나서 이 상황이 회사가 너무 이상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그만둘 만한 리짓한 그런 저스티피케이션이 있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영주권만 나오면 그만둘 거야. 영주권만 나오면 그만둘 거야. 이걸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동네 소문을 다 내고 다녔다. 그렇다면은 ENS 나오고 나서 바로 그만두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 빠른 길은 아닙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다른 길도 ENS TRT도 2년으로 짧아졌기 때문에 이게 빨리 나온대. 그래서 이쪽으로 원래 가시던 길을 바꿔가지고 여기로 일부러 오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즉 뛰어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감안을 하시고 뛰어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자, RPL 이제 사전 질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학위가 RPL이다. RPL인 건 기존 경력 가지고 학위를 받으신 분인데요. 원칙적으로는 되는데 기존 경력을 가지고 그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다시 받는 게 좀 확실할 겁니다. 예. 이거는 그 완벽한 답은 아니고요. 스킬즈 어세스먼트가 있으면 확실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골 지역에 꼭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도시에도 노인분들 많이 계시고 도시 안에 에이지드 케어 프로바이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가 해도 되나요? 당연히 남자가 해도 되고 여자가 해도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 체력이 좋은 분들이 하는 게 좋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자, 그 다음에 필요 서류 목록을 주실 수 있나요? 필요 서류 목록은 저희하고 업무 계약을 하셨을 때 제공되고요. 업무 계약은 그 회사하고 비자 신청자가 각자 계약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TSS,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로 받을 수 있는 TSS는 맥스가 4년인데 보통은 TSS 비자 계약을 3년을 신청하실 걸로 예약됩니다. 왜냐하면 TSS 2년 끝나고 나서 ENS 레이버 어그리먼트 신청하실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별도로 다른 질문으로 TSS 비자를 받기 위한 경력 질문 이런 걸 주셨는데 이거는 별도 주제이기 때문에 데이트는 네이버 카페 주소 호주 변호사 박창민의 저는 박창민 아닙니다만 저희 박창민 변호사님의 호주 이민 사랑방 요 네이버 카페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인쿼리로 이메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만 질문 주신 게 자, 제가 채팅을 좀 볼게요. TSS를 한 고용주 밑에서 신청하고 예기치 못할 상황으로 다른 곳에서 스폰을 받아야 한다면 다음 고용주와 다시 인연을 유해야 합니다. 그게 답입니다. 합니다. 예. MOU가 맺어진 센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거는 각 센터가 광고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거 있다. 라고 그 채용 공고를 낼 때 광고를 하겠죠. 지금도 보면은 우리 업장에서 그 스폰서 비자 가능하다라고 이제 그런 예를 들어 식당이다 그러면은 그런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MOU가 맺어진 센터는 확인을 할 수 그런 식으로 자기네가 광고를 하고 MOU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우리가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가지고 있다. 지금 보면 레이버 어그리먼트 홈페이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커팅 같은 데가 나오지 않고 있죠. 잠시만요. 그럼 저랑 같이 볼까요? 그러면은 자, 구글 검색을 같이 하겠습니다. 구글에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어그리먼트. 리스트 오브 커런트 레이버 어그리먼트 이렇게 나오죠. 그냥 구글에 그냥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리스트 오브 커런트 레이버 어그리먼트, 피싱 인더스트리, 호티컬처 인더스트리, 다마 이런 식으로 좀 나오죠. 1418개가 있는데 아직 여기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타입의 포크, 미스터 이제 인더스트리 어더 이렇게 돼 있고 아직 에이스 케어가 여기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으면 아마 될 거고요. 요 웹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구글에 그냥 레이버 어그리먼트 치면 레이버 어그리먼트 나오고 컴퍼니 스페시픽, 데지그네이티드 에리어 이게 다마고요. 인더스트리 레이버, 리스트 오브 커런트 레이버 어그리먼트 여기에 점차적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주세요. 혹은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손 드는 그걸 해주시면 말씀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채팅 질문. 그 외의 길로 다마와 어떤 비자가 가능하다고 하셨을까요? 사부사 비자 같은 게 좋죠. 사부사는 지방 지역에서 고용주 도움을 스폰서 받아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인데 사부사 비자는 일단 영어 점수 6점이 필요하고 그 해당 직종에 대해서 기술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해당 직종이 무엇인가? 그게 문제지. 보통 뭐 카페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 MLTSSL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 매니저 분들이 사구사 비자를 지방 지역에서 많이 하십니다. 퀸즐랜드 같으면 골드코스트, 그리고 노스레이크, 입스위치, 선샤인 코스트 이런 브리즈번의 살짝 바깥쪽 지역 같은 데서 카페 매니저 분들이 사구사 비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리테일 매니저도 돼요. 사구사 비자는. 리테일 매니저가 되는 비자가 되게 없는데 본인이 경력이 3년 있고 기술심사 받을 수 있고 영어 점수 6점 찍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사구사 비자가 가능합니다. 사구사 비자 신청할 때 45세 이하면 되고 그 뒤에 그 비자의 그 직장에서 3년 일하고 191 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191은 영주권이에요. 예. 답변이 됐길 바랍니다. 사구사 비자는 경력 필요하고요. 당연히 학력 필요하고요. 기술심사 통과하려면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시작한다는 거는 그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을 한다면 영주권 학과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죠. 네. 아까 말씀드린 MLTSSL 그렇고 뭐 배철러일 수도 있고 보통 많이 하시는 요리, 카펜터, 타일러, 모터 메케닉, 제빵 셰프까지 하셔야 돼요. 디플로마까지 하셔야 되고 제과 제빵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캐비넷 메이커도 좋을 겁니다. 자, 다음 질문. 예, 사고사 비자는 공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에이지 케어 잠시 열리고 없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카더랍니다. 그건 당연히 카더라죠. 아까 10년 동안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는데 이게 그냥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레이버 어그리먼트도 생긴 지 진짜 오래됐고 없어지려면 없어지기 전에 예고를 한참 하고 없어집니다. 그냥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날린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408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컨잡을 다른 직업군으로 일할 수 있나요? 예, 됩니다. 돼요. 408 비자는 직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원래 들어갔던 직업군을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일하는 거에 대한 비율이 지금 없어요. 원래 일하고 있던 거를 조금 줄이셔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이민성에서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일을 하고만 있으면. 예, 질문 주세요. 제가 현재 워홀 왔다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학생 비자 받아서 연장인데 다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워홀 오셨다가 그냥 이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무 학교입니다. 진짜 아무 학교. 비즈니스 클래스 학교는 진짜 아무 학교인데 이걸로 연결되는 거는 무슨 아까 말씀드린 카페 레스토랑 매니저급으로 가면은 그게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클래스 학생 비자는 진짜 비자 연장용 학교잖아요. 이걸 하다가 다른 걸 배우겠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막 디플로마까지 했는데 다시 서티포를 배우겠다. 내려가는 거잖아요. 학생 비자 신청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GT, Genuine Temporary Entrant라는 요건을 맞출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민성 담당자가 당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냥 체류 연장용으로 계속 학생 비자 신청하고 있는데 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진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걸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이 학생 코스를 배우는 게 나애가 한국에 돌아가서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왜냐하면 이런 근거가 있어. 여기서 이 학위가 있는 사람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 이런 식으로 GT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아무 학교나 다니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에이즈케어 어그리먼트 계약이 되어 있는 워크 비자를 줄 자격이 되는 업장이 없는 것 같은데 졸업 후에 TSS에 들어간 게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기다렸다 시작해야 될까요? 지금 제가 본 기사에는 한 20개 업장들이 이제 유니언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어가면 슬슬 그런 업장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 6개월 후에. 그런데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그건 다 리스크가 있습니다. 확실한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졸업 후에 TS에 들어가는 게 가능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업장들이 생길 거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TSS 그 학교로 들어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비자에 여유가 있다면. 위에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요 위에 질문이 예. 잠시만요. 파일로로 읽어주세요. 파일러로 TSS 다이렉트 엔트리 영주권 신청 시 나이가 아슬아슬하게 만 45세에 걸리는데 네. 이럴 경우 안전하게 처음부터 다마로 가는 게 맞나요?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45세 생일 이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면 돼요. 그게 거절됐을 경우 다마를 다시 도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45세 생일 이전에 신청하실 수 있으면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또 질문 주세요. 30명이나 되신데 공약이 없으세요. 자, 추가적으로도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나요? 이해한 질문 없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인플로이어 조건들 중에 그 직장 구할 때 그 직장의 규모나 재정 상황을 좀 유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나요? 규모 예를 들어 10인 이하 직장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에이즈 케어 프로바이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사무실 밑에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규모라든가 그런 그 매출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그 ABN 룩업 해가지고 그 회사의 PTI LTD를 ASIC 서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서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있을 겁니다. 408 비자, TSS 둘 다 고용주를 한 명 이상 두고 근무 가능한가요? TSS 경우 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나요? 408 비자 상태에서는 다른 408 비자 상태에서는 투잡이 가능합니다. 408 비자 상태에서 투잡이 가능한데 TSS 비자는 조건이 투잡이 안 되는 조건이에요. 예, TSS는 투잡이 안 돼요. 그죠? 예, 제 기억이 맞다면 투잡이 안 됩니다. 34 에이징 서포트로 디세이빌리티 워커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34 에이징 서포트. 제가 그 30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에이징 서포트 있네요. 34 에이징 서포트를 졸업하고 나면 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서 좀 적어주실래요? 34 에이징 서포트 레지던셜 케어 오피서 서포트 워커. 제 생각에는 이 서티가 있으시면 지원 가능하실 걸로 보입니다. 예. 예, 34 에이지 서포트, 에이지 케어 서포트 트레이너, 퍼스널 케어 워커, 예, 되고 AIN 되고요. 예, 서포트 케어 워커. 예. 34 에이징 서포트 하시고 나면 제 생각엔 될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술심사 기관의 기술심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 파트너에게도 TSS 비자를 같이 신청이 될까요? 파트너 또한 간호학생으로 AIN 일을 하고 있을 경우 파트너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학생 비자가 바뀔 텐데 학업은 유지할 수 있나요?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기 파트너의 TSS 비자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TSS 비자 파트너는 일과 공부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AIN 공부하시던 거 그냥 하시면 됩니다. 파일러 고용주가 이게 완전 다른 얘기죠. TSS 스폰지 신생이나 이전에 스폰하자 처음으로 스폰하고 이민성에서 자격 조건이 없으면 문제없으면 비자를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비자 스폰 경험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해야만 할 거예요. 이분은 저희한테 오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는 저희한테 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앵커리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신생회사, 파일럿 신생회사, TSS 비자 신청, TSS 노미네이션. 예. 이분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다른 질문 주십시오. 뉴 메시지. 예, 예. 저희 매니저님이 답변 드렸고요. 예, 질문 주세요. 저기다 말씀하신. 예. 아까 주의할 점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예. 33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과정이기 때문에 485 졸업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탈출 플랜, 뭐 예를 들어 추가 학업으로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 다음 학생 비자의 경우에도 에이지 케어 관련된 학업이어야 하나요? 이 길로 다시 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맞겠죠. 아예 이 길에서 탈출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이 길에 다시 들어오려면 34 에이지 케어 관련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다시 듣는 게 관건일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GT가 걸릴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길게 학생 비자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 비자를 자꾸 신청하네. 이런 경우에 GT 문제를 꼭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서 계신 분 질문 주세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추가로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목소리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지금 58분인데요. 매니저님 언제까지 질문 받을까요? 지금 질문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없어서 예.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목소리로 직접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 네. 그 이민성 웹사이트에 보면 레이버 어그리먼트 관련돼서 현재 승인된 레이버 어그리먼트 리스트가 나옵니다. 물론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 전 자료들이 나오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이 정보를 통해서 적어도 몇 개월 뒤에 에이스티 케어 관련돼서 그 등록이 되어서 공개될 고용주들을 찾아서 그쪽에 접촉해서 원서를 낸다든지 job application을 낸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가 이미 됐습니까?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긴 했고, 예, 말씀하신 대로 이 페이지가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그것보다 더 빨리 여러분이 구직 광고를 통해서 예, 네이버 어그리먼트가 된 그런 업장들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대로 여기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라 할지라도 job application을 내면서 이 에이스트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의 존재를 고용주에게 알리고 고용주로 하여금 레이버 어그리먼트 제도를 사용하게끔 그 지원자들이 그렇게 고용주랑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도 혹시 참여하신 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그 질문자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추가적으로 이메일이나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될 텐데 고용주가 준비해 줘야 되는 조건이랄지 작용 요건이랄지 인플로이의 작용 요건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추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용주들은 사실 뭐 정해져 있는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각 유니언과 MOU를 맺고 그걸 기반으로 이민성에다가 제안서를 내서 결국에는 레이버 어그리먼트 사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라는 형태는 없을 거고요. 왜 필요하냐? 그 다음에 그 업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제 에이스트 케어의 이거 왜 내가 나오고 있어? 그 몇 명의 이제 그 파실리티에 몇 명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직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서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큰 에이스 케어 중에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나뿐 아니라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혜택을 보게 될 경우에 이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피력하시고 고용주로 하여금 레이버 어그리먼트 제도를 사용하게끔 이렇게 제안을 해보시는 그런 자세가 좋지 않을까. 그 다음 나아가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등록이 되어 있는 큰 업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을 위주로 잡 애플리케이션을 넣어본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이 레이버 어그리먼트, 그 에이지드 케어 레이버 어그리먼트 제도에 대해서 지금 마치 그 엄청난 비기를 꺼낸 양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관련된 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세일즈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제도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제도의 특성과 특수성,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내가 뽑혀서 이 비자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준비되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아마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 변호사님이랑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이 에이스드 케어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굉장히 고된 일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과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쉽지 않아요. 에이스드 케어라고 하는 그 인더스트리에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큰 각오를 하고 제대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말씀 이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줄 선다고 다 되는 비자가 아니고 내가 다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입장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역이 나한테 맞고 다행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무대를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비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유학원이라든지 뭐 특정 업체에서 뭐 줄만 서면 다 뭐 구해줄게 이거 쉽다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뭐 광고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곳이 있다면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질문 주셨어요. 지금 제가 4088로 서티와 학위 없이 퍼스널 디세이블드 케어러로 집에 3년 동안 일을 하셨는데 학위를 따면 이것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TSS 관련 직업종으로 이직할 때 유지할까요? 이거는 기술 심사를 받으십시오.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받으세요. 경력이 있으신 분은 스킬즈 어세스먼트를 받으세요. 여기 중간에 보면 지금 학위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력이 있으면 비자 신청자 자격요건 1번은 학위고요. 2번 혹은 해외 학위, 인접 유사학과 서티스 이상, 서티 없이 해당 직업군 풀타임 한사 1년 이상 워크 익스피리언스 이거를 내가 일을 했다 이걸 증명하고 뭐 여러 가지를 갖추면 스킬즈 어세스먼트 패스를 하면 이것하고 똑같은 조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력이 있는 분이 직업 잡기도 유리하시겠죠. 이거 관련해서 기술심사 기간은 이거 2개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잠깐만요. 퍼스널 디세이블 캐릭터, 디세이블드 케어러 ACWA의 기술심사를 곧 받으시면 됩니다. 이게 열리면 페이지는 언더 컨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이게 열리면 기술심사를 받으십시오. PT 점수는 뭐 되면은 되는 거고요. 예. 그만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예,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법무모임 발행코가 여러분을 잘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민 전문 법인 그리고 개인상해 그리고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항상 여러분이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여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퀸즐랜드뿐만 아니라 호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도 일이 가능하고요. 혹은 또 한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업무는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은 enquiry@parkolawyers.com으로 일단 이메일 주실 거고 저희 매니저님이 이메일 주소 올려주실 겁니다. 예, 그럼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